거리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니까 성탄절 노래가 막 절로 나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어떻게 보내고 있으십니까? 외출도 쉽지가 않고 사람들과 잘 만날 수도 없어 연말 분위기가 제대로 나지 않는다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트렌드 핫이슈가 크리스마스 이브를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좋은 소식 준비했으니까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트렌드 핫이슈 시작하겠습니다. 과학과 기술 발달로 인해서 다양한 것들이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도 방위산업, 전투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 트렌드 핫이슈에서 준비했습니다. 특허와 관련한 다양한 시상식에서 소개되며 사람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기술력이 있습니다. 해당 기술을 소개한 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는 2000년 초에 작은 시스템 엔지니어링 회사로 시작해서 교통 단속 장비 분야, 그다음에 한국전력 배전 자동화, 그다음에 이제 각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등의 분야에서 많은 기술을 축적해 왔고요. 특히 최근에 5년 전부터 전망이 높다고 판단되는 군 분야, 특히 훈련 시스템 분야의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작년 12월에 대한민국 육군 동원참모부 4개 사단 14개 대대 공급하는 가상사격 시스템을 수주를 했어요. 지금 계속 그 공급을 준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고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을 공급해 오던 회사.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상 모의 사격 시스템을 개발했답니다. 실전에서 실총과 실탄을 가지고 훈련하던 것을 실내에서 언제든지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 사격 시스템입니다. 구성은 계략, 전체 중앙처리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스크린, 그다음에 실총을 가상화한 이런 가상 총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상 사격 시스템은 여러 가지 총기를 지원하는데요. 소총과 권총 모두를 지원합니다. 한국 육군의 전용 총기인 K2 시리즈와 미군의 전용 총기인 M4 카빈, 그리고 러시아 총기인 AK-47과 같은 다양한 소총도 지원하고요. 피스톨은 글락 17, 글락 19, 베리타 등등 여러 종류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다양한 실제 표적지와 실제 전투 환경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날씨와 상관없이 실내에서 사격 훈련을 할 수 있고 다채로운 시나리오를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사격 훈련을 수행할 수 있다고요. 특히 훈련에 사용하는 총기와 탄알에 해당되는 적외선 무선 레이저 모듈의 경우 저전력 프로세스와 대용량 배터리를 적용했기에 장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도가 매우 높고 CO2, 고압 압축 공기를 사용해 실제 총기와 유사한 반동력과 사격감을 느낄 수 있답니다. 가상 총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앞에 보시는 이 세 가지 핵심 부품인데요. 저희 자체에서 다 개발한 거고, 여기 레이저 모듈, 총알에 해당하는 레이저 모듈, 그다음에 이거를 발사하는 놀이새, 그다음에 실제 총알이 화약에 해당하는 가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에서 전부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장착하면 하나의 가상 총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섬세한 훈련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있었으니 바로 피탄 조끼입니다. 예, 여기 보시는 피탄 조끼는 쌍방 교전 훈련에서 아군이 적군을 사살하지 못했을 때 일정 시간 내에 바로 사살하지 못한 적군이 사격자에게 반대로 사격을 하는 그 부분을 표시해주는 조끼입니다. 구성은 이와 같이 여기 제어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8개 모듈이 있고 한 모듈은 진동 소자하고 LED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 8곳은 신체 가장 중요한 살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8부위를 표시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아바타라는 모션 인식 카메라를 통해서 가상의 공간에서
서로 P와 R가 교전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입니다. 바로 그 전 단계의 쌍방향 교전 표식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개발에 성공하고 육군 동참부에 납품하고 있는 그 제품입니다. 그간 연구해온 기술력으로 내년 아바타 솔루션까지 이뤄지면 보다 실감나는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 선진 국들의 개발 방향을 먼저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그 기술 사양들을 만족시키도록 집중적인 그 개발 투자가 필요하겠고요. 군 제품이다 보니까 이 품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사후 관리죠. 이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보강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가상사격 시스템 분야는 저희들이 늦게 출발했지만 굉장히 지금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케팅 쪽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하고 특히 말씀드렸던 품질 관리 쪽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면 세계 시장에서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결과가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인력이라든지 조직도 저희들이 많이 보강해 나갈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선도로 군사력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기업. 기업의 선전으로 우리나라의 안보와 성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2학년도 대입제도가 개편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대입을 앞둔 중고등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수능이 끝났지만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전형 비율부터 수능 출제 범위, 학생부 기재 방법 등 올해 수험생이었던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의 대입 방식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하는 학년의 대입 포인트를 짚고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수능은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 방식으로 치러질 뿐만 아니라 정시 비율도 확대돼 수험생들이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대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해당하는 대입 포인트를 미리 알고 발빠르게 대응해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오랜 노하우와 학생 개개인 맞춤 자료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단과 학원으로 시작해 10여 년 동안 학습 매니저로 활약하며 익산시 학생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는 곳. 수학의 경우 개개인 수준에 맞는 수능 대비 수업을 진행하고요. 내신 시험 기간에는 학교별, 등급별로 다시 반을 편성해 성적을 바짝 올릴 수 있는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중학교 시기부터는 수학적 사고 능력과 진도에 따라서 S에서 A3 총 5단계로 레벨이 나눠져 있으며 각 레벨에 따라 교재의 난이도와 학습 내용이 다릅니다. 특히 매주 수요일은 수학 클리닉 데이로 학생들이 결석하거나 신규생 등원으로 진도를 맞춰야 되는 경우 또는 빠른 연계 수학의 진도 수업에 있어 궁금했던 개념이나 심화 문제 등에 대한 설명을 1:1 개별 관리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와 주변의 고등학교가 대략 12개 정도 되는데 고등 수업은 기본적으로 정시, 즉 수능 대비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수시 대비 기간에는 학교별, 등급별로 반편성이 재편성되어 내신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에 목표를 둔 수업을 기본으로 진행하고 내신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는 학교별, 등급별 반편성을 통해 시험 준비를 한다고요.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교 학생들은 수학과 마찬가지로 수능에 목표를 둔 수업을 진행합니다. 고난도 독해 어휘 그리고 영문법에 대한 개념을 알기 쉽고 제대로 이해하도록 설명하여 학년이 높아질수록 아이들이 느끼기에 딱딱하고 재미없는 문법과 수능 독해 지문 내용에 대하여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업이라는 게 지치고 힘들지만 이곳의 아이들의 경우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통 단과 학원의 경우 원장님을 비롯해 3, 4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도맡아 수업을 진행하거나 원장님 혼자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곳의 경우 실력은 기본, 다양한 캐릭터를 가진 선생님 20명이 상주하고 있어 학습 흥미를 쑥쑥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드론이나 로봇, 가상현실, AI 등에 익숙한 4차 산업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곧 다가올 이제 5차 산업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할 텐데요. 아이들에게 꿈을 찾아주거나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성장식 교육관을 지향하면서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둔 학원. 실제로 남다른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수업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좋았던 거는 시험 봤을 때 점수가 잘 나오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러한 분위기 덕분이었을까요? 학부모들의 니즈를 바탕으로 어린 학생들을 위한 수업도 진행하게 됐습니다. 본관에서 5, 6분 떨어진 곳에 초등학생을 위한 교과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영재교육원을 목표로 사고력 및 창의 문제 해결을 위한 영재반, 수능과 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목표로 하는 영계수학반, 일반적으로 초등 저학년 시기에는 아이의 사고력과 창의성을 키우고 자기주도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한 수업을 진행하며 초등 고학년이 되면 영계 수학으로 학교에서 접하기 힘든 중등과 고등의 수체계와 연산에 대한 개념을 익히게 됩니다. 글로벌 시대인 만큼 아이들이 영어에 대해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기술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질 좋은 영어 수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랍니다. 부송관 영어 초등부 영어 커리큘럼은 원서 수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맞춰가지고 학생들이 좀 더 재미있고 그다음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영어는 필요하지만 모국어가 아니기에 배우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천편일률적인 딱딱한 교육을 진행하면 오히려 반감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학원에서는 초등학생 저학년부터 영어에 대한 부담 없이 탄탄한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만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답니다. 영어가 좀 는 것 같아요. 이 학원이 저한테는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영재원 준비하고 있는데 그쪽을 갈 때 수학 능력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좀 잘 키워주시는 것 같아요. 모두가 1등일 수는 없지만 한 명 한 명이 정말 소중하고 과정의 순간을 성실하게 임하다 보면 학생들이 모두가 결국엔 1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공부하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부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입시 전문 학원. 올바른 입시 정보와 맞춤 전략을 통해 학생들이 그간 쏟았던 노력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가요, 영화 등 대중문화가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 역시 세계인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도 세계화를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글로벌 시대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해외 기업과 거래를 합니다. 이렇게 국제 거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인 절차로 해결하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전문가가 바로 국제 중재 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도 높은 영어 수준은 물론이고 영미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유연한 사고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김가뷰 변호사입니다. 저희들은 국제적인 분쟁을 전문으로 해서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기업들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무실도 서울에도 있고 제네바에도 있고 시드니, 싱가포르에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로펌을 지향하는 로펌입니다. 서울, 제네바, 시드니, 싱가포르를 연결한 글로벌 법무법인을 출범시킨 김가뷰 변호사. 수많은 기업들이 외국에 해외 지사를 세우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외국 현지에 있는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는데요. 사실은 관할이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변호사이기만 하면 어떤 나라의 변호사든 국제 중재 사건을 수행할 수 있다는데요. 김가뷰 변호사는 바로 이 점에 착안해 글로벌 국제 중재 로펌을 만들게 된 겁니다. 국제중재 변론을 직접 리드 카운슬이 되어서 할 수 있다는 점, 그게 굉장히 고객들에게도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국내 로펌을 통해서 영미 로펌을 통해서 결국은 의사를 전달하는 거라 긴밀하게 한국말로 저희와 함께 본인들의 얘기를 있는 그대로 전부 하고 그거를 저희가 100% 소화를 한 다음에 저희가 직접 영어로 변론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고객들이 훨씬 본인들의 목소리가 그 중재판정부 판단을 하는 사람들한테 더 직접적으로 잘 전달된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영미법을 다루는 로펌은 많지만 대륙법까지 다루는 로펌은 굉장히 소수인데요. 이곳은 대륙법계를 중심으로 영미법까지 다루는 국제중재, 국제분쟁 전문 로펌이랍니다.
올해 1월 1일 출범한 새내기 로펌이지만 법조인들을 평가하는 일간지에서 100위 안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이 관련된 여러 국제 분쟁 사건에서 대리인으로 선임되며 명성을 쌓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중동에 있는 기업하고 사이에서 국내에 있는 기업에 관한 경영권을 다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3년 정도 중재를 진행을 해서요. 국내 기업이 그 기업에 관한 경영권을 확보하게 됐고요. 그 경제적 가치가 몇 조 원에 달해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한 이후에 국제적인 중재 잡지사에서 선정한 올해 승소 판정으로 그 사건이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큰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올해 4월 말에 중국 보험회사가 한국 증권사를 상대로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7조 원 규모의 소송을 건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 보험회사가 15개의 미국 럭셔리 호텔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 증권사에 팔면서 7조 원의 매매 대금을 지급하라라고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증권사를 대리해서 매매 계약이 정당하게 해지가 됐고 매매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7개월 만에 100%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서 7조 원의 국부 유출을 막은 결과를 이끌어냈는데요. 그 사건이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국내외 기업들을 자유롭게 대리하는 국제성을 갖춘 법무법인. 맞는 사건마다 좋은 결실을 맺으며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오랜 경험 덕분입니다.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이지만 김가비 변호사는 국내 5대 로펌으로 잘 알려진 유명 법무법인에서 국제중재팀을 발전시켜온 주역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과 국가, 개인 클라이언트를 대리해 국제법이나 국제사법 관련 자문사건 등을 두루 수행하며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국제거래에서 분쟁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분쟁에 관한 경쟁력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고 또 거기에서 적절한 기업이 이걸 보호하고 방어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고요. 그걸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로펌을 세운 이유가 한국 변호사들이 외국을 나가서 K-팝처럼 K-로우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내년에 저희들 본격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외국에서 더 활동을 많이 하고 앞으로도 한국 변호사들이 특히 젊은 변호사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을 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 그런 예의를 제가 보여줬으면 합니다. 전 세계가 주목할 K-로우를 생각하며 국내에 처음으로 문을 연 국제 로펌. 남다른 경쟁력으로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인들의 국제 분쟁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리라 기대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양한 뉴스로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곳이 있다고 합니다. 첨단 내용만 담아내는 경제지 회사인데요. 기사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새로운 기술들을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트렌드 이슈가 발빠르게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가 최신 과학기술이 집약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다양한 기술들이 산업 전반에 빠르게 녹아들어 새로운 삶으로 이끌고 있죠.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현재 상황에서부터 발전 속도, 미래에 대한 예상 등을 일반 사람들은 다양한 기사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이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4차 산업혁명을 기반한 블록체인, AI, 빅데이터와 같은 혁신 기술들을 집중 보도하는 미래 전문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산업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사 대신 로봇이 수술을 집도하고 교사가 아닌 로봇이 아이의 교육을 책임지곤 합니다. 결국 4차 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입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혁신 기술들일수록 시민분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의 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감에 있어 모두가 이를 누리고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와 쉬운 진단, 확실한 분석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가치를 지켜나가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기사들, 일반인들이 쓴 것이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오픈마켓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그런 오픈마켓에서는 이제 생활용품이나 식재료를 많이 구매하실 텐데 저희 플랫폼에서는 그러한 상품들 대신에 뉴스 콘텐츠를 거래하는 곳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회사인 만큼 운영 방식도 남다릅니다. 기존의 뉴스 에이전시가 다루지 못하는 전문 영역 이슈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기사를 거래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한 뉴스 거래소 플랫폼을 운영 중에 있다는데요. 기사 작성 권한이 기자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고 각 현장의 시민과 전문가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누구나 정보를 제공하고 기사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커뮤니티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집단 지성을 활용하여 이게 수집된 정보나 뉴스 같은 거를 통해서 이슈 키핑이나 팩트 체크를 하고 난 뒤에 또 기여도에 따라서 이제 직원들에게 토큰을 제공하는 그런 보상 같은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사 작성자와 투표자, 지지자, 팩트체커로 이루어진 사용자에게 콘텐츠 기여도에 따라 가상화폐를 보상하고 있다는데요. 토픽, 이슈별 적중률에 따라 보상되는 가상화폐의 양이 결정된답니다. 즉,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거죠. 블록체인의 태생은 탈중앙화입니다. 탈중앙화란 주인이 딱히 존재하지 않고 권력이 편중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블록체인 태생의 핵심이자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오픈뉴스 토큰 프로젝트는 모든 사람들이 콘텐츠 생산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다양한 가치들이 콘텐츠로 만들어지면서 보다 나은 사회를 이룩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자 기대 효과입니다. 회사에서는 시민 모두가 블록체인에 대한 주인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데요. 그러한 철학으로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 카페입니다. 간 로스팅한 원두를 갈아내린 에스프레소 투샷을 넣은 아메리카노가 인기라는데요. 물가가 비싼 강남에서 한 잔에 1,500원이라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맛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카페와 블록체인,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저희는 카페가 단순히 음료만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느끼고 누릴 수 있는 문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이 공간을 기획한 의도가 언론사에 있어서 독자분들, 투자자분들, 카페 고객분들이 한 곳에 어울려져서 독자가 고객이 되고 고객이 독자가 되고 또 투자자가 고객이 되는 복합 문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복합 문화 공간을 꿈꾸는 카페. 실제로 공간 곳곳에서 그 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커피는 암호화폐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커피를 받아 즐기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디스플레이. 매장 전면에 100인치 광고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블록체인 업계의 광고를 수주받고 게재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매일 마시는 친숙한 커피를 블록체인에 적용해서 대중들이 보다 쉽게 블록체인에 다가갈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대중화 시대를 열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곳.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이후 대면에서 비대면, 오프라인에서 디지털로 모든 것들이 이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인, 취약계층 등 디지털 문명과 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이 소외되게 되었습니다. 정보 불평등이 심각화된 것이죠. 저희는 이러한 정보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시민이 콘텐츠 생산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분들도 경제적인 이유로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그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분들께 암호화폐를 통해 보상해드리며 이러한 선순환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나은 그런 세상을 꿈꾸는데 이바지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실물 경제에 활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 발급을 통해 모두가 주인이 되는 블록체인 세상을 만들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처리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볼 때면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분을 찾으면 된다고 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행정사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행정사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트렌디한 이슈가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고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는 등 일정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행정 절차를 밟게 되죠. 그런데 종종 각종 행정 절차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거나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다고요? 뭐 인가나 허가나 면허나 말이죠. 행정기관에서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 어떤 그 규제를 많이 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그 규제를 당했을 때 그것을 구제받기 위해서 이제 저희 행정사 사무실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행정사란 변호사, 변리사, 관세사 등 법령에서 이들의 영역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담당하고 대행하거나 인가, 허가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전문 자격인을 말합니다. 최근 산업사회에서는 적극적인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행정심판 청구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또는 환경분쟁 조정신청 또 토지 이용 및 건축 규제 등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몰랐다가 이런 것도 행정사들이 할 수가 있구나. 이러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된 서류 작업, 채권 양도나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 작업,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입증 자료 조사 등 정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다양한 이유로 공인 행정사를 찾아 업무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이 환경 분쟁 조정 제도를 직접 이 제도를 입안을 해서 지금 환경부의 중환경 분쟁 조정위원회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이 제도를 직접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환경 분쟁 조정 제도에 대해서는 또 상당한 이 전문성을 가졌다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과거 경제기획원 예산실 사무관으로 10여 년 근무한 후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폐기물 자원국장, 상하수도국장을 거쳐 기획관리실장과 한국자원재생공사 사장을 역임했다는 심재권 대표. 이러한 현장 노하우를 갖춰 대학에서 오랫동안 환경영향평가와 분쟁조정제도, 환경정책론을 강의하기도 했는데요. 덕분에 행정사의 모든 업무는 물론이고 특히 환경영향평가, 환경분쟁조정, 토지보상 등과 같은 환경 업무와 관련된 특화된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라든가 또 변리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게 아니냐. 이래서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공인노무사하고 행정사의 업무 영역에 대한 이 결정을 해줬는데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에서 행정사가 제외가 되느냐. 그럼 이 행정사법에서는 타 법령에 특별히 정하지 않는 이상은 이 다른 전문 자격사들하고 같이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여기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과 같이 다른 법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이상 이 행정사도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 결정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전문 자격사들의 업무 범위에 행정사의 역할이 많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그 중심에 심재권 행정사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요. 앞으로는 저희 행정사 이 제도가 많이 바뀌어집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이 행정사도 변호사와 같이 법무법인을 만들듯이 변호사들이 그래서 행정사들도 이제 행정사 법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문제를 저거할 때 우리 행정사 법인을 대형화시키고 또 전국에 이 산재되어 있는 행정사들끼리의 어떤 이 법인을 형성해가지고 서로 그러한 업무를 공유하거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행정 업무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은 기본.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행정사. 많은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사의 다양한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계속된 주택 규제로 인해서 이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지식산업센터가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분위기를 경기도 의정부에서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의정부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 아저씨 리포터 김현정입니다. 요즘 부동산 3법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인지 바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지금 바로 가볼까요? 지난 8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인 이른바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일부 주택시장에 세금 폭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금 자산들은 주식으로 몰리거나 수익형 부동산으로 분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있어 김현정 리포터가 찾아가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 지식산업센터 정확히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식산업센터는 산업단지는 이제 공장 부지가 적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처럼 이렇게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소규모 제조업이라든지 소규모 이제 시설들이 이제 들어가서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IT 기업, 뭐 의료기기 아니면 문화 콘텐츠 이런 이제 서비스업들도 입주 가능하게 법안이 바뀌면서 이름이 아파트형 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지식산업센터가 단순히 이런 오피스 빌딩뿐만 아니라 여가시설, 문화시설들이 이제 같이 접목되면서 지역의 이제 랜드마크적인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용암산의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의정부 부지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라는데요. 연면적 약 13만 2,231제곱미터의 지식산업센터에 IT, 의료, 문화 등과 관련한 450개 이상의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요 시설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곳은 또 어떤가요?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층까지 그 호실 앞까지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 호실 앞에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호실들이 90%가 넘어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수변공원 방면, 그다음 대로변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호실이 다 개방감을 줄 수 있는 호실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4만 평 규모이기 때문에 이 램프가 한 개면은 굉장히 이제 정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텐데 각 동마다 램프가 있기 때문에 뭐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물류 이동이 활발한 시간대에 정체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높은 층고와 함께 외벽에는 커튼휠 설계를 적용해 채광과 함께 개방감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입주 기업에게는 한 대 이상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지금 인테리어상으로 탕비실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출구가 이 앞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차량을 바로 문 앞에 대가지고 뭐 물건들, 그러니까 물류들을 이제 바로바로 호실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부분이고, 또 이제 만약 용도 자체를 뭐 물류가 없다, 그리고 뭐 사무실 쪽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앞에 로비 공간으로 좀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의정부에는 제조업 등을 하고 있는 사업체 수만 약 2만 6천여 개가 있어 굉장히 풍부한 수요를 갖추고 있습니다. 덕분에 실제 입주뿐만 아니라 투자처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이 지도를 쭉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 배후 입지 조건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실제 입주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한 업종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했을 때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있고요. 그다음 5년간 재산세 37.5%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정책자금이라든지 법인세 감면의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 입주하시는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아니면 이제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담보대출이 70에서 8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소액으로 사옥을 구하시거나 아니면 소액으로 부동산을 찾으시는 분들께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면 일반 사무실에 비해 관리비가 저렴한 데다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중도금 무이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에 지식산업센터를 찾는 기업이 점점 많아지고 있답니다. 실제로 이날 역시 홍보관을 찾는 많은 분들이 분양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사무실 위아래로 병원과 유흥시설이 있다 보니 직원들이 업무 보는 데 있어서 사실 집중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업무 전용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직원들이 집중할 수 있어 좋은 것 같고 저희도 이쪽으로 지금 계약을 해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분들이 이곳을 분양받으면 좋을지 추천 부탁드릴게요. 일단 비싼 임대료로 이제 고생하시고 있는 대표님, 그 다음에 주차와 물류 때문에 또 고생하시는 대표님, 그리고 소액으로 어떤 투자처를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는 창업자분들에게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양한 세제 혜택과 전매 제한 규제가 없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계약 전 설계 특장점과 입지, 그리고 개발 호재까지 현장별로 꼼꼼히 따져보시고 진행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인간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의학적인 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의학적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트렌드 아디씨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암, 심장질환, 폐렴이 주된 원인이라는데요. 그중 암은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37년째 1위를 지키고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암을 치료해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크게 일조 중인 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환자와 의사에게 필요한 것을 의학적 수요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의학적 수요에 기반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특히 암은 완치가 드물어서 의학적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개선된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적절한 기술을 찾고 때로는 그 기술을 서로 조합함으로써 더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을 통해 인류의 질병 치료에 기여하고자 회사를 창업했다는 김명훈 대표. 내과 의사 출신, 20여 년의 제약회사 경력과 경영학 석사 수료 등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 남다른 기술력을 보유하게 됐다고요. 저희는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라는 건 뭐냐면 암세포에 따라서 그 암세포만 세포 표면에 어떤 물질들이 증가해요. 근데 이 물질은 암세포에는 증가하고 정상세포에는 증가하지 않죠. 그래서 암세포에 증가한 그 물질을 표적으로 해서 개발한 항암제를 통상 표적 항암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표적 성분이 있는 표적 항암제에다가 나노 입자를 결부한 거죠. 나노 입자는 알갱이가 작은 입자인데 세포 표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세포 표면적에 약제를 갖다 붙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양의 약제를 한꺼번에 표적하고 있는 암세포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암세포에는 효과가 굉장히 집중되고 정상세포는 거의 건들지 않는, 그렇게 해서 효과가 증가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항암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항암제 신약 개발에 ADC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ADC는 항암세포가 있는 표적을 인식할 수 있는 항체에 독성을 지닌 물질을 탑재해 암 종양을 사멸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치료 효과가 있는 허가된 ADC가 많지 않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강력한 나노 입자를 활용해 항암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을 만든 겁니다. 게다가 기존 ADC보다 생산 과정이 간소화돼 생산가도 낮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ADC도 일종의 표적 항암제입니다. 그런데 저희와 구성과 기술이 조금 다릅니다. ADC는 항체를 사용해서 표적 지향을 하고 항체에 항암 성분을 붙이는데 붙일 수 있는 항암 성분이 제한됩니다. 저희는 작은 단백질로 표적을 삼고 나노 입조를 붙여서 더 많은 항암 성분을 붙일 수 있어서 비용은 줄이고 효과는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은 위암을 목표로 한 표적 항암제입니다. 위암은 서양인보다 아시안에서 많은데 미국과 유럽에 본사를 둔 큰 제약회사는 관심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안에서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위암 중에서도 현재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제를 제공하고자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전임상, 2023년 임상시험을 목표로 신개념 항암제를 개발 중인데요. 신약 개발 성공을 넘어 실제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약으로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기술을 위주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약을 개발하려고 하는 회사고요. 저희는 그 약이 어디에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찾고 거기에 충족하는 기술을 거꾸로 찾아서 약을 개발하는 개발 전략의 방향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임상시험이 최종 단계에서 임상시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염두를 두고 거기에 규제, 임상시험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 집어넣고 처음 단계의 개발조차도 임상시험을 많이 시뮬레이션하고 가정을 해서 그런 실험을 진행하고 그런 개발을 합니다. 따라서 시간에 대한 단축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임상 개발 단계의 혼선을 최소한 줄이려고 하는 것이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약 개발은 실패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김명훈 대표는 실패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후보물질 개발 단계부터 자유로운 의견을 받고 꼼꼼한 자료 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복제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임상시험에 대한 부분 또는 초기 개발에 대한 부분을 우리나라가 다 마무리하지 않고 큰 회사에 기술 이전을 해서 그 회사가 임상시험 허가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회사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산업이라고 의미를 한다면 우리가 허가를 받고 우리 제품을 외국에 팔아야 그런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의학 수요를 중심으로 하는 약제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저희가 성공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기업이 복제약 중심에서 혁신적인 신약 중심으로 개편될 때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에 작은 미랄이 되고 싶습니다. 환자들에게 꼭 필요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 바이오 기업. 그 노력의 결과물이 사람들이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즘 집에 가정용 의료기기를 많이들 구비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오늘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꼭 가지고 있다는 가정용 의료기기인 체온계와 콧물 흡입기에 대한 궁금증을 허심탄회하게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더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트렌드 아디쇼와 함께하세요. 몸에 이상을 알리는 신호, 열. 건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체크하고 있죠. 특히나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감한 온도 변화를 잘 감지해 더욱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체온계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귀에 대는 체온계 있잖아요. 저희는 그거 쓰고 있어요. 필터 갈아 끼우는 게 잴 때마다 갈아 끼워야 되니까 좀 귀찮은 정도? 이마에 대는 걸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위생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편하고 그래서 계속 쓰고 있어요. 귀 적외선 체온계와 피부 적외선 체온계, 둘의 차이점이 있나요? 사람의 체온은 중심 체온과 표피 체온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중심 체온이 더 정확하게 인체의 온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귀 적외선 체온계는 외부 요소의 영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중심 체온을 얻는데 더 적합합니다. 다만 수영이나 목욕 이후에 귀가 젖어 있는 경우는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적외선 체온계는
편안하게 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땀이 있거나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체온을 얻는데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깨끗이 닦아내고 이물질 마른 다음에 측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귀 적외선 체온계와 피부 적외선 체온계의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환경에 따라 골라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둘 다 체온을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용법을 터득해야 한다는데요. 귀 적외선 체온계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체온계의 센서와 고막이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기들 같은 경우는 고막을 약간 귀를 잡아당겨서 측정을 하면 일직선으로 만들 수 있고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약간 피부가 처져 있기 때문에 끌어당겨 올리면서 측정을 하면 일직선으로 정확하게 측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때 만약에 귀 벽에 센서가 닿게 되면 체온이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등장한 귀 적외선 체온계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체온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체온 측정의 적정한 위치를 확인해 표시등이나 신호음으로 안내해주니 편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 하나. 귀 적외선 체온계 사용할 때마다 일회용 필터로 갈아 끼워야 하는 건가요? 필터 교환은 위생적인 체온 측정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필터를 통해서 세균이 감염되는 경우는 고막이나 외이도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절대 피해야 합니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알코올로 깨끗이 닦았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필터 표면에 상처가 있는 경우는 외이도에 상처를 입힐 수가 있어서 절대 피해야 됩니다. 피부 적외선 체온계는 적외선 파장을 이용해서 표피 온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정확한 체온 측정을 위해서는 이마에 피부 체온계를 대거나 또는 3cm에서 5cm 정도 떨어뜨려서 측정하는 방식이 제일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적외선 체온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센서 부위를 만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적외선 파장이 분산되어서 정확한 측정값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정상일 경우는 파란색, 미열이 날 때 노란색, 고열일 땐 빨간색, 연령별 기준에 따라 기계에서 발열 여부를 알려준다고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요, 개인적인 방역이 너무 중요한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같은 시간에 측정하여서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날씨가 추워지면서 감기에 걸리는 아이들도 많아졌죠. 혼자서 코를 풀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텐데요. 이럴 때 많은 부모님들이 콧물 흡입기를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올바른 사용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콧물 흡입기 사용할 때는 사용 중에 아기가 움직이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기 머리를 잘 고정시킨 후에 흡입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좋은 팁은 따뜻한 목욕을 시킨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따뜻한 습기가 코에 들어가면은 굳어있는 코를 묽게 만들어서 흡입이 잘 됩니다. 어른들은 식염수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아기 점막에 소금물이 닿는다고 하면은 점막이 점점 건조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액체를 사용하는 것보다 따뜻한 습기만 넣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콧물 흡입기에는 수동식 흡입기와 전동식 흡입기가 있는데 수동식 흡입기는 너무 강한 압력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동식 흡입기는 아기한테 가장 알맞게 강약이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동기 흡입기 사용하는 것이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건강을 위한 기기인 만큼 잘 알고 써야 하는 가정용 의료기기. 정확한 사용법을 익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면 어떨까요? 코로나19 장기화로 다들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지나가리라는 마음가짐으로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2021년도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트렌드 아저씨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소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